예, 척수인데요. 척수라는 것은 이제 우리 중추신경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에 있는 척추관, 척추관이라고 하고 척추라고 하는데, 척추관 내에 위치해서 위로는 뇌하고 연결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말초신경계의 각 신경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전근 또는 후분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의 이 출력 시스템에 해당하는 역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뭘 판단하고 느끼고 이런 CPU의 역할이라면 그걸 판단할 수 있도록 이 몸으로부터 어떤 감각을 전달해줘야 되는 역할, 또는 최종적인 운동의 명령을 효과계의 각 세포에 또는 근육에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와 마찬가지로 척추는 경막, 거미막, 연막 이렇게 세 겹의 뇌막은 아니죠. 수막이죠. 수막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거미막 아래 공간에 뇌와 마찬가지로 뇌척수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척수의 길이는 성인 남자 같은 경우는 약 45cm, 굉장히 작죠. 직경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굵은 부분이 있는데 팽개부라고 하는데, 그쪽은 대략 한 10 내지 14고 좁은 부분은 8mm 정도, 그래서 대략 1c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무게는 30g 정도. 척수는 뇌하고는 달리 백색질이 신경의 다발이잖아요. 백색질이 바깥쪽에 있고요. 안쪽에는 주로 신경세포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색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부행기는 가느다란 관이 있는데 그거를 중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아까 머리 안에 있는, 뇌 안에 있는 제4메시하고 연결돼서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척수는 우리가 척추가 뼈가 총 31개의 이렇게 세그먼트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시간 있으면 살펴보겠는데, C는 경추, T는 흉추, L은 요추, 그 다음에 S는 천추, 마지막 CX는 꼬리뼈 그런데요. 경신경이 8쌍, 흉신경이 12쌍, 요신경이 5쌍, 천신경이 천골신경이 5쌍, 미골이 1쌍에서 총 31개의 세그먼트로 이루어졌고, 이게 이제 짝을 이루어서 몸의 각 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척추를 결단한 그런 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척수고요. 나머지 이 부분은 척추를 구성하는 뼈들입니다. 그리고 이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3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맨 안쪽이 연막, 그 다음에 중간이 거미막, 그 다음에 맨 위쪽이 경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거미막하 이 공간에 척수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혈병 같은 거 이렇게 조사할 때 척추의 척수를 뽑을 때 이 거미막하 공간에 있는 액을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나중에 페이지에 올려놓으면 공부하실 때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보신 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우리 등뼈죠.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척수에서 나오는 척수 신경들이 이렇게 신경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척수를 용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좀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회색질이라고 했고, 요게 백색질이거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척수의 기둥이고요. 각 척수마다 여기 전근이라고 하고, 이건 후근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감각이 척수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감각이 들어가는 신경이고요. 요거는 운동의 명령이 효과기로 나가는 그런 전근이라는 그런 신경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쫙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둥에 3막이 쌓여 있는 거죠. 연막, 거미막, 경막.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중간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신경이 중간중간에 이제 절을 이루어서 척수 신경들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나아가서 이따 뭐 언급이 되겠지만 자율신경의 이쪽이 있네요.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연막, 경막, 거미막, 거미막하 공간, 경막하 공간, 치아인대. 그리고 요 그림 참 특이한 것이 전체적으로 쫙 짜고 이거 국수처럼 이렇게 신경이 뻗어나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전부 신경 다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특별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요것이 뭐 바깥쪽에 있느냐, 뒤쪽에 있느냐, 앞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 왼측 백색기둥, 후 백색기둥, 전 백색기둥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칭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척수에서 나와 있는 이 신경이 이제 교감신경과 도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척수의 옆쪽에 이렇게 교감신경절에 이렇게 기둥을 이루는 교감신경간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생략하고요. 이 척수는 목에서부터 꼬리까지 있는데 어느 부분을 자르느냐에 따라서 이 구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백색질은 위로 갈수록 증가하겠죠. 신경 다발이니까 그만큼 올라가는 신경다발이 많으니까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고요. 회색질은 중간중간에 이제 팔이 나오는 부분, 다리가 나오는 부분, 요런 지역에 이제 팽대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수 쪽하고 요수가 있는데 그쪽 부분이 좀 넓게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백색질이 크고, 그 팽대부 쪽에 회색질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그 척추의 구성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여줍니다. 총 31개가 되죠. 그래서 위에 C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8개인데 이게 경수. 그 다음에 T라고 표시되어 있는 12개의 이게 우리 흉수. 그 다음에 L로 되어 있는 것이 5개죠. 8, 12, 5. 이게 요수. 그 다음에 S로 표시되어 있는 5개가 천추에 해당하는 천수.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꼬리뼈, 미수 하나. 이렇게 해서 31개가 되고요. 이게 이제 어느 부분을 잘라내냐에 따라서 이 내용의 구성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릴 그림은 딱 하나인데요. 요 척수의 특정 부분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요 구성 내용을 한번 용어로 한번 읽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읽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요. 요 1번 쪽은 그 회색질의 위쪽이죠. 그래서 이거는 감각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시냅스하는 그런 신경이 있는 그 후각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래쪽은 반대로 운동이 나갈 때 여기 통해서 이제 시냅스를 해서 후각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건 감각이라고 해요. 잠깐만요. 서리 박사님 발표는 요 도표에 보시면 노 모타 누클리어 LMM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정각입니다. 이제 중앙기억인데 이거는 이제 급할 때는 우리가 그 척수 관사를 통해서 뇌까지 안 가고 바로 척수 하나의 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행동으로 나갈 때 이렇게 준비해주는 중간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왼쪽에 있는 다른 이제 이 어깨 밑에 이런 쪽에서는 신경이 그 중간 지역에서 나갈 때 왼측각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쪽 부분을 전섬유단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옆쪽 부분을 외측 섬유단이라고 하고요. 이 뒤쪽 부분을 후섬유단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갈 실제 신경 다발을 제가 간단하게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의 뒤쪽과 앞쪽, 옆쪽, 위쪽 해서 고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은 뭐 전정 중앙등세, 뭐 후정중 고랑, 외측 고랑, 뭐 후외측 고랑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어떤 이 섹터를 구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명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놓고요, 제가 이 안에 들어있는 신경모를 익히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보고 한번 그려보세요. 먼저 뒤쪽 그랑이 있고요. 그림이 좀 크더라도 예, 앞쪽 고랑이 있고요. 이게 대충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회색들이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색길이고요. 이 회색길의 이 위쪽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후소미다리라고 부릅니다. 몸에 이런 고유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 뒤쪽 그 감각, 체감각 영역으로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왼쪽 앞쪽에 이렇게 이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름을 불릴 때 앞쪽은 출발점이고 뒤쪽은 도착하는, 종지하는 그 지역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척추에서 소뇌로 올라가는 척수 소뇌로입니다. 근데 이게 뒤쪽에 있기 때문에 후척수 소뇌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바로 아래쪽 부분에 똑같이 척추에서 소뇌로 가는 또 하나의 척수로가 있는데, 이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전척수 소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척수에서 올리브로로 올라가는, 올리브는 이 연수 쪽에 있는 거죠. 그 가발이죠. 척수 올리브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이렇게 왼쪽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감각의 중계기지라고 할 수 있는 시상이 있죠. 그 시상으로 올라가는 척수 시상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외척수 시상로가 부르죠. 바로 아래쪽에, 앞쪽에 있으니까 전척수 시상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척수 덮개로가 있습니다. 덮개는 아까 그 눈의 시각을 처리하는 상부를 덮개라고 하거든요. 그 상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러한 6개가 지금 아래에서 위로 감각이 올라가는 상행신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좌우 대칭입니다. 그렇지 않는 거죠, 신경로가. 그다음에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하행, 운동신경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것이 이 외측에 굉장히 큰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벤의 피질에서 척수로 내려오는 피질 척수 또는 피라미드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여기 이제 외측에 있기 때문에 외측 피질 척수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고요. 그 바로 아래쪽에 우리 중뇌에 있는 적핵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적핵 척수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피질이 벤에서 내려올 때 이 피라미드 지역에서 교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10% 정도는 동식으로 내려오고 90%는 이제 교차해서 이쪽으로 가는데, 교차한 피질은 이쪽으로 내려오고 동축으로 내려오는 것은 이 앞쪽에 전피질 척수라는 것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동축으로 내려오는 10%의 신경부가 전피질 척수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내측 세로나발이라는 영역이 신경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덮개 척수로, 아까 반대죠. 시각을 처리하는 상부, 그 덮개에서 척수로 내려오는. 그 다음에 우리 그 연수 쪽에 막 엉켜져 있는 그물체가 있잖아요. 그거로부터 내려오는 연수 그물 척수로가 있고, 반대로 전정 척수로는 이제 우리 그 균형을 잡는 그런 건데, 전정 척수로가 앞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내금을 척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들이 좌우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가지고 척수로부터 뇌까지 쫙쫙 관련 부위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뭐 이것 정도만 반드시 암기를 하셔가지고 이 신경로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한다 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책마다 표현되는 것이 약간씩은 다릅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이원택 교수님의 그 해부학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죠. 후섬이라는 게 있고요. 후척수, 이거 반대로 지금 되어 있어요. 후척수 선회로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척수 선회로, 복습입니다. 그 다음에 척수 시상로, 척수 올리고. 여기에는 척수 시상로가 외측과 전척수가 구분이 안 되어 있죠. 보통 이거 구분을 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 기능들이 같이 통합해서 일어난다, 이거 구분을 안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측 비질 척수로, 적행 척수, 이거는 하행이죠. 그 다음에 전비질 척수로, 적개 척수로, 연습으로 척수로, 전정 척수로. 이런 구성들이 척수를 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볼게요. 잠깐 막 찾아서 놓다가 웹사이트 밖에 못하는데 척수 손해로는 척수로부터 손해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몸의 어떤 감각을 손에 전달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손해 피질로 등재된 신경로고요. 우선 자율적 운동 조절에 사용되는 무의식적 감각 정보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무의식적 고유 감각, 뭐 이런 어떤 내부의 뼈라든지 이런 데서 느끼는 현재의 상황을 이제 손해로 전달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중간 교차 없이 바로 공축으로 쭉쭉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뭐 나머지는 뭐 그 고유 감각을 손해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척수 시상로는 척수로부터 시상으로 전달하는 주로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온도 감각과 비분별성 촉각도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섬유가 시상으로만 가는 후섬유단 내축 그런 섬유띠, 이 뒤쪽 그 회로와는 달리 이 내간의 그물 형성체를 통해서 이렇게 시상으로 연결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외측, 전척수 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뭐 뚜렷하게 밝혀진 게 없어서 통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뒤쪽에 그 후섬유단 내측 세로피, 우리가 인간이 가장 그 특징은 정교한 운동과 세밀한 감각이라고 여러 번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물과 다른 점은 동물도 운동할 수 있고 그런데 인간이 다른 점은 그 운동을 정교하게 할 수 있고 그 정교하게 하려면 세밀한 감각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정교한 운동과 세밀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제 주로 척수의 역할 중에 큰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후섬이라는 부분이 그 세밀한 감각을 느끼게 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아까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겠던 피질척수. 이것은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내내의 그 운동 피질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했던 모든 운동을 이쪽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내려보냈는데 이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런 방사를 통해서 쭉 해서 피라미드에서 교차가 돼가지고 교차된 쪽은 외측, 동측은 그 전피질 척수로 쭉쭉 내려가는 거죠. 운동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동물과 다르게 아주 정교하게 피아노를 치고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이
그 미세한 이러한 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척수로 된 것입니다. 격핵정수로는 이제 우리가 그 사지의 어떤 사지의 운동을 담당해주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진화상으로 3억 6천만 년 전에 물고기였던 위의 조사, 아칸소스 대가가 육지로 올라올 때, 맨 처음에 그물척수로는 이거 물고기나 사람이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오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전정척수로가 발달을 하게 됐고요. 균형을 잡아서 이제 육지에 올라와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중개해주는 시계, 덮개척수로가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목적지향적인 활동을 위해서 이제 사지를 움직일 수 있는 덮개척수로가 발달하게 됐고요. 맨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나가서 정교한 운동을 통제하고 전달하고 할 수 있는 우리 피질척수로가 발달하고 이런 순서로 아마 진화와 계를 같이 하는 그런 척수의 발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척수인데 이제 아까 이 부분만 설명할게요. 이 내부에 있는 그 내용은 하시고요. 여기 이제 감각이 들어오는 후분, 이게 운동이 나가는 전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항상 이제 뒤쪽은 감각이고 앞쪽은 운동이니까요. 그리고 이 회색질 안에도 우리가 전각, 후각, 중간중력처럼 여기에는 그 세포, 신경세포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세포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 들어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뉴런을 통해서 이렇게 중계를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 감각이 들어와서 그 후각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시냅스 해가지고 바로 브레인으로 올라가고 반대로 운동 영역에서 내려오는 정보들이 여기 시냅스 해가지고 정각을 통해서 후각으로 가고 그 다음에 급할 때는 바로 뇌까지 안 가고 척수반사를 통해서 여기서 중계뉴런을 통해서 바로 우선 먼저 조치를 해놓고 나중에 선조치 후보부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척수들은 이런 아까 31개의 신경운동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통해서 쭉 대칭으로 온 몸의 각종 쪽각이나 어떤 이 감각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척수부터 배 쪽까지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특히 교감신경에 관련된 자율 신경을 이루는 교감신경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신경도들이 몸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건 이제 척수반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갑자기 모델 찔렀을 때 뇌까지 안 가고 바로 전각, 중계뉴런, 그 다음에 후각 세포를 바로 후각에 우선 행동이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뇌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척수에서 나오는 척수신경 내부를 보면 이렇게 막도 있고요. 안에 보면 신경 척사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신경들이 있고 또 신경들을 둘러싼 리엘리스 초라는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이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중간중간 혈관이 있어서 혈액을 공급해주고 이런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은 우리가 이제 박사님께서 항상 모듈성 강조하시잖아요. 이 31개의 각 이것들이 몸의 체절과 이렇게 랩핑이 돼가지고 모듈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신경들이 바로 스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이 뭐 이상이 있을 때 신경이 안 볼 때 그리고 어느 척수를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긴장을 할 때 작용을 하게 되는 교감신경계, 그 다음 쉴 때, 가라앉힐 때 부교감신경계가 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척수를 따라서 31개의 척수마다 그 옆에
교감신경계인 그 여러 교감신경감이라는 그 어떤 신경 다발들이 있어가지고요. 요걸 통해서 우리 몸의 신체 각 기관을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경신경에는 우리 중간 아래 이 세 개의 교감신경결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눈, 심생, 폭파, 심장 이런 것을 컨트롤하고요. 그 다음에 흉수에 있는 12개의 이런 그 척수는 중간에 4개가 합쳐져 가지고 심장, 중요한 심장이죠. 심장을 컨트롤하고 나머지 8개가 복강신경이라고 하나요? 이걸 통해서 이 밑에 우리 간, 무슨 심장, 부신 이런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속이 되어 있는 이 3개의 척수가 이쪽에 이쪽 신경결을 통해서 아래쪽에 방광이라든지 이런 쪽을 컨트롤합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 이제 하시겠지만 뇌신경에 그 4개 정도의 신경이 나와서 미주신경이라든지 활차신경이라든지 활차신경은 눈을 움직이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후교감 신경대가 전체 몸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이렇게 기량작용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감 신경계에는 미주신경, 그거 조금 기회가 있는데, 미주신경은 한자로 아주 베이거스, 미친 듯이 가는 신경이라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에서 이 장 쪽에 있는 것은 장강막이 있습니다. 하장강막, 상장강막. 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막으로 이렇게 덮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자율신경 총이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안 되겠습니다. 요건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학습하신 분들 참고하시면서 시간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잠깐, 중요한 거. 또 X 해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X가, 로마 문자 10번이 그 미주신경이거든요.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에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경입니다. 얼마나 많이 그거 하고 있어요? 가보세요. 미주신경이요. 저쪽에 10번, 그거 뚝 따라가서 해갖고 저렇게 가는 거죠. 저게. 얼마나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이거는 이따 이용현 선생님 그 뇌신경 발표하실 때 해야겠다. 그래.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독습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가보세요. 척수의 후섬유단.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행신경로를 하면 후척수 손해로. 전척수 손해로. 외측 척수 시상로. 아래 전피질 척수. 척수 덮개로. 척수 올림으로. 6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행은 외측 피질 척수로. 적핵 척수로. 전피질 척수로. 내측 세로다발. 연수그물 척수로. 교래그물 척수로. 전정 척수로. 덮개 척수로. 그리고 이게 이제 회색질, 백색질. 반드시 좀 암기를 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